답이 보이는 라일리 공무원 영어 독해 reading. 독해 하면 우리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 원하는 게 단순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아니죠. 왜냐면 10년 뒤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우린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하고 싶은 바로 단기 합격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영어 시험 문제는 20문제인데요. 몇 분을 주죠? 네, 20분을 줘요. 그렇다면 우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한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두 가지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바로 섹션 1, 문제 유형별이 있고요. 섹션 2, 지문 유형별로 나눠놨어요. 섹션 1, 문제 유형에서는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7가지 유형이에요. 이 각각 유형별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거를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유형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또는 여러분이 반드시 갖춰야 될 어떤 영어 실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력인지 단어만 알면 되는 건지 해석만 하면 되는 건지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 요구하는 실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유형별로 어떤 실력을 이 유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건지 그것이 바로 섹션 1 문제 유형별에서 가장 큰 중점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지문 유형별은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 유형과는 상관없이 지문이 잘 읽힌다라고 하면 문제를 쉽게 풀고 지문이 어렵다라고 하면 버벅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뭐가 부족하다? 리딩 스킬, 독해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국어와도 접목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어떤 논리적이라던가 논리성이라던가 영어 문장에서 특징적으로 갖춰지는 그 논리적 구조들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다면 사실 지문의 유형에 따라 지문에 따라 좀 더 수월하고 버벅버벅이는 이 차이가 좀 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형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섹션 1이 진행이 된 후에는 지문 유형별로 여러분의 독해 스킬이 향상되면서 여기에서는 정확도와 속도를 둘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당연히 문제 유형별입니다. 각 7가지 유형별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영어 실력이 있을 거고 그 영어 실력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걸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오늘은 챕터 1 세부 내용을 배우게 될 건데요.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세부 내용이라고 하는지 그 세부 내용의 유형의 어떤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이건 세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특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세부 내용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영어의 실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정확도만 잡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잡아야 되죠. 속도도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문제 푸는 스킬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는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어떠한 순서로 문제를 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 그 순서를 알려드릴 건데요. 스킬은 굳이 지금부터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스킬을 지금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습관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푸는 순서라는 건 사실 안다고 해서 바로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가 시험 당일날 벌벌벌 떨면서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문제를 풀려면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들려드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문제를 풀으면서 쭉쭉쭉 쌓아오면 이것이 나의 것, 내 것, 습관으로 돼서 결국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일부러 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별에서는 각각 유형별의 어떤 특징, 그리고 이 유형별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영어 실력,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 이 순차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오늘은 챕터 1 세부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부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문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과 보기의 내용들이 각각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는 유형의 예시가요. 이렇게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바로 세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에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뭘 요구하느냐? 우리 지금 특징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런 유형에서는 우리 어떤 것들을, 어떤 영어 실력을 요구하느냐? 이건데요. 이 유형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영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매칭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확도만 사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당연히 해석이겠네요. 당연히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속도 조절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도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전 전략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필요한 게 여러분의 어떤 해석의 정확도. 해석의 정확도는 우리가 구문 독해 때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그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우리 구문 독해라고 했는데요. 이 해석의 정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패러프레이즈인데요. 패러프레이즈라는 건 뭐냐면 본문에 언급된 단어가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increase라는 단어 또는 cut down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보기에서는 rise 그리고 reduce 이런 단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advantage가 나왔는데 보기에서는 merit이라는 단어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paraphras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paraphrase인데요. 이렇게 단어만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단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문제를 풀 때 본문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보기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점수 오르지 않아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선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라는 형태로 단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바뀌기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look forward 이란 단어가 이렇게 길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 단어가 반복되는 그 단어에만 사실 여러분 치중하시면 독해 문제는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패러프레이즈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면 좋냐? 사실 어휘 공부를 할 때 동의어를 함께 외우면 사실 이 패러프레이즈 안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실 때 그 단어의 표제어만 외우지 마시고 그 단어에 동의어가 적혀 있다면 그 동의어 중에서 우리가 외우기 쉬운 거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좀 쉬운 단어 두세 개는 같이 외우는 게 독해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어 찾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국사 공부한다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어떤 사람의 인물이라던가 또는 그 사건을 나타내는 연도 이런 것들을 적어놔요. 그리고 이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고 그럼 이 연도와 함께 그 사건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서술을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인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물도 뭐 세종대왕이다 그러면 훈민, 정음, 뭐 장영실 이렇게 연결돼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다른 인물들과 같이 연결돼서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세부 내용에서 적용을 하는데요.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세부 내용이란
본문에 있는 내용과 보기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도와 속도를 둘 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기에 빨리 해석하면 되겠다. 빨리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빠르게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도 점점 어려워지고 문장들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을 한 번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보다 보면 빠르게 읽어서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두 문장, 세 문장 가다가 결국 이해를 다시 못해서 다시 처음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면 사실 시간도 낭비고 결국 정확도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읽더라도 딱 한 번만 지문, 그리고 딱 한 번만 보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 뭐예요?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을 해야 되고 보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재가 아니야.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핵심어들을 찾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연도라던가 어떤 인물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얘네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 연도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 이 인물에 대해서 뭐가 설명이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어를 사실 본문에서 찾을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본문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둘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어를 어디서 찾을 거냐면 보기 가서 찾을 거예요. 왜냐면 보기는 문장이 몇 개밖에 없어요. 4문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각각 문장을 대표하는 핵심어 하나씩을 찾는 거죠. 그럼 우리 핵심어 몇 개? 4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917년도였다. 그러면 1917년도에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면 더 좋고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1917년만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가서 1917년도라는 연도가 나오면 그 내용과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핵심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핵심어를 찾는데 제가 팁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눈에 확 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 문장들에서 우리가 핵심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숫자라던가 아까 연도 같은 거 눈에 확 띄죠. 그리고 고유명사, 왜냐면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핵심어로 찾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각 보기에 이렇게 숫자나 고유명사가 없다면 왠지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애들을 먼저 고르는 거죠. 근데 사실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애를 찾는다는 게 결국 추측이라는 건데, 결국 보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 않는 애면 되는 거예요. 보기에서 2번 이상 언급됐다면 본문에서는 그 이상만큼 언급이 될 거라는 거니까 그런 애들은 사실 핵심어로 적합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핵심어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이 4개가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연도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연도는 우리가 본문 가서 이 핵심어를 찾아야 될 거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898년이라는 이 숫자를 핵심으로 보면 우리가 본문 가서 찾기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이름도 없고 그리고 연도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찾는 게 좋냐? 본문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번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애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사는 빼주시는 게 좋아요. 동사는 왜냐면 다른 단어로 paraphrase, 다른 단어로 바뀔 확률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굳이 그거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사는 빼주세요. 그리고 나면 지금 오브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1번에서도 오브젝 있죠. 3번에도 오브젝 있죠. 4번에도 오브젝 있죠. 그럼 오브젝트는 핵심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shape of airplane인데 여기서는 모양보다는 airplane이 왠지 한 번만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irplane을 핵심어로 봤어요. 3번은 네, 이름 나온 거 보이죠? 고유명사예요. 대문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핵심어로 봤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대문자 나온 거 보이시죠? 고유명사는 핵심어로 되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4개에서 이렇게 연도,
그리고 고유명사, 그리고 왠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디 가서 찾는다? 본문 가서 찾으시면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건 일단 세부 내용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해석의 정확도예요. 그래서 해석 연습을 여러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paraphrase.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어를 암기하실 때 웬만하면 쉬운 두세 개의 동요를 함께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기에서 뭘 찾는 거? 핵심어 찾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순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문제 유형부터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세부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해 주세요. 세부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치하느냐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를 물어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럼 이건 세부 내용이 맞구나라고 판단하시고요. 본문으로 먼저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기에서 먼저 가세요. 그래서 본문을 먼저 보지 않고 뭐부터 본다? 보기부터 보시고요. 그 보기에서 뭘 찾아요? 핵심어를 찾는 거죠. 아까 핵심어 찾는 힌트 말씀드렸죠? 일단 눈에 확 띄는 거. 그래서 숫자라던가 아니면 고유명사, 그리고 숫자라던가 고유명사가 없다면 왠지 반복해서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복하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보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지문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서 찾았던 핵심어들을 찾고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장 먼저 문제 유형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여기 세부 내용 맞았고요. 세부 내용 맞았으면 우리 그 다음부터 어디 가야 된다고 했었죠? 보기로 가라 그랬어요. 보기로 가서 우리 뭐 찾아야 돼요? 핵심어를 찾아야 돼요. 핵심어. 지금 볼게요. 일단 보기를 보고 바로 핵심어를 찾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기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몇의 저자들은요. struggle,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티칭 포지션을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뭐예요? 티칭 포지션을 얻으려고 되게 애쓰고 경쟁한다는 내용이겠죠.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Creative Writing 코र्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동사는 웬만하면 핵심어로 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writer 1번에만 있지 않고요. 2번에도 writer가 있어요. 그래서 writer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좋겠냐? creative writing course가 좋겠네요. 이건 하나의 코스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종류의 특정한 코스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패러프레이즈가 될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creative writing 코스를 우린 핵심어로 잡았고요. 2번 볼게요. As a doctor. 결국 의사인데요. 의사로서 이 윌리엄 캐러스 윌리엄은요. 노력을 했대요. 뭘 노력을 했대요? 시간을 찾으려고 노력했대요. 무슨 시간? 우리 쓸 시간을 찾으려고 노력했대요. 의사긴 의사인데 따로 시간을 내서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누구냐? 당연히 사람 이름, 고유명사. 그래서 윌리엄 캐러스 윌리엄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의 내용이 본문과 맞는지 맞지 않은지 찾으려면 본문에서 누굴 찾으면 돼요? 윌리엄 캐러스 윌리엄을 찾으면 되겠네요. 3번 티칭은요. 흔한 방법이에요. 무슨 흔한 방법? 저자들이 오늘날 먹고 살기에 흔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3번에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 조금 뭔가 이렇게 특별하거나 뭔가 고유명사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3번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핵심적인 게 뭔지 찾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티칭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티칭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칭이 언급됐을 때 3번의 내용이 보기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셀몬 루시다이라는 사람이 일을 했대요.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짧게 일했다는 얘기겠죠? 어느 분야에서 어드버타이징 이 광고 분야에서 아주 짧게 일했대요.
뭐야? 대단한 성공과 함께 짧게 일했는데 대박 친 거야. 와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어라고 하는 게 누가 있을까요?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셀먼 루시라이라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우린 다 천재가 아니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 핵심어 4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어디로 간다? 본문으로 가는 거죠. 본문을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해석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보기에 나왔던 핵심어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저자들은요. 더블 라이프를 살고 있대요. 한마디로 삶이 2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래서 그들이 가리킨 건 대부분의 저자들이겠죠. 돈을 벌어요. 뭐요? 어떤 적합한 직업에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carve out, 내요. 뭘 내요? 시간을 내요. 뭘 위해서? 그들의 writing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업은 있어. 어떠한 괜찮은 직업으로 돈은 벌어. 거기서 돈은 버는 거죠. 근데 시간을 내서 따로 글을 쓰는 거죠. As best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노력을 들여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double life라고 한 거예요. 어떠한 직업에서는 돈을 벌고요. 어떠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내서 writing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most writer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는 건데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이라든지 물론 출근이란 말은 없지만 early in the morning 그리고 밤 늦게 또는 주말 베이케이션 결국 아까 말했던 그 적합한 괜찮은 직업 돈 버는 직업 그 시간 외를 얘기를 하겠죠. 그 시간 외에 시간을 내서 결국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윌리엄 캐러스 윌리엄이 나왔어요. 여기서 잠깐. 이 위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더블 라이프로 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직업에서는 돈을 번다는 얘기고 시간을 따로 내서 라이딩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윌리엄 캐러스 윌리엄이 나왔어요. 일단 윌리엄 캐러스 윌리엄이 나온 순간 여기선 우리 핵심어 나왔다. 키 핵심어가 나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이건 윗 내용에 대한 예시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더블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윌리엄 캐러스 윌리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의사였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예시는 뭐예요? 더블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돈은 의사로 돈을 벌고 시간을 내서 라이딩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 윌리엄 나왔으니까 그 복이 어디에 있었어요? 2번에 있었어요. As a doctor. 얘는 의사였죠? 시간을 내서 글을 쓴다는 얘기였어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네요. 오케이,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Well, Lace 7. 이 사람은요, 일을 해요. 뭐요?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일을 해요. 그럼 결국 얘네들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돈 벌면서 시간 내서 라이딩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도 뱅커였어요. 이 얘들은 뱅커로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라이딩 했다는 얘기겠죠. 결국 쭉 우리 복에 있던 핵심어로서 복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자 쭉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Salmon 루시라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레너드 나왔네요. 핵심어 등장했어요. 집중하셔야 되겠죠? 얘네들은 일을 했어요. long stretch 길게 일했어요. 그래서 어디 분야에서 advertising이나 이 분야에서 진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결국 여기서 advertising에서 돈 벌고 writing 했다는 얘기겠죠? 핵심어 등장했으니까 우리 보기 한번 가봐야 되겠죠? 살만 루시다이가 어디 있었죠? 4번에 있었네요. 얘는 뭐예요? 어드버타이징에서 일했다는 건 맞았어요. 이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briefly가 틀렸네요. briefly. 여기서는 아까 그 long stretch라고 했어요. 그럼 길게 일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짧게 일했다는 거니까 일치하지 않네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4번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번 그 다음에 1번도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보자면 가장 먼저 문제 유형부터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기에서부터 핵심어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문에 가서 보기에 있는 핵심어와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석 연습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